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오는 9월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1032차 수요 시위에서 반가운 보금자리 개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우리 집이 새로운 장소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 지원한 쉼터는 현재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 자리 잡은 새 쉼터는 대지 313.5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입니다.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6억 원 정도.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공사가 오래 진행됐지만 오는 9월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집은 명성교회가 소유하되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할머니들의 가장 큰 고충이 공동생활이 필요한데 살 집이 없다. 그리고 그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저희가 그 일을 시작을 하면 좋겠다. 어쩌면 정대협 활동을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시작을 했다는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힘을 거들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쉼터 이전 사업을 주관해온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제10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주관단체로 나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미국을 방문한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와 김복동 할머니, 병원에 입원 중인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명성교회 김사만 담임 목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1년 넘게 집회에 참석한 것은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히고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며 할머니들의 용기를 격려했습니다. 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리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님들의 단단한 마음과 용기, 지칠 줄 모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교계 목회자들도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이사장인 손인웅 목사는 일본 정부가 세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려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도덕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 수요 집회에서는 일본 기독교 협의회에서도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회협은 또 일본이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내각 총리에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오랫동안 정든 집을 떠나 새 보금자리로 떠납니다. 이제 새 쉼터에서는 할머니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기쁜 소식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내 일본 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합니다. 윤 상임대표와 김 할머니는 지난 21일 미국 하원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결의안 채택 5주년을 계기로 이 문제가 유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다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워싱턴에서 행사를 마친 뒤 일본 영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현재 위안부 기림비 설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본 측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김 할머니는 미국의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데 한몫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를 토대로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도한 입시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최종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시안에선 선행교육을 교과부가 정한 교육과정에 앞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이라 정의했습니다. 당초 법률안은 선행교육이 아닌 선행학습 금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자칫 학습자의 교육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규제 대상을 교육기관과 모든 선행학습 프로그램으로 삼았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없으며 가르침 범위를 벗어나 시험을 출제하는 것도 규제했습니다. 대학 또한 적성검사, 구술,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학습지 관련 기관의 경우 고교 입학 이전 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이를 광고 선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 교육을 시키는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선행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유발 요인들을 함께 규제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아울러 교가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해 재정 삭감, 책임자 징계,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과 개인적 차원의 학습행위는 선행학습법 적용에서 배제했습니다. 법률 최종 시안과 함께 제시된 시행령에선 학원 등이 미취학 아동이나 영어, 한자 등 국가교육과정에 편성돼 있지 않은 과목을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을 교육할 땐 주당 120분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습을 벗어나는 교육을 선행 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간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교육과정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조사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 법안을 통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려온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또 영어 유치원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영어 학원의 폐해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체는 앞으로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을 포함토록 촉구하고 올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안 입법 청원 운동과 시민 참여 운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국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19대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행교육 건립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좀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는 20조 1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사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선행교육 규제법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등 선행학습 실태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주은입니다. 평화순례기도회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강정마을에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평화순례기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새벽이슬, 기독청년 아카데미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항에서 도보로 강정마을에 도착해 강정문화제에 참석하고 평화예배와 평화 퍼포먼스,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위로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새벽이슬 임왕성 총무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로 4.3 사건의 상처가 남아있는 제주에 또다시 상처가 생겼다며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평화순례기도회는 다음 달 1일 부산 중부교회, 5일 전주 안디옥교회, 14일 임진각 등에서 진행되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위원회 회의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보세이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3차 APC 회의에서는 WCC 총회 사전대회와 주제별 전체회의, 개폐회 예배, 성경 공부, 홍보 계획, 워크숍과 전시회, 이벤트 등을 아우르는 마당 프로그램, 재정 마련 등 총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이번 APC 회의에 한국교회 총회 준비 경과와 총회 주제에 관한 아시아 지역 회의 내용, 평화열차 프로젝트 답사 결과, 총회 기간 진행될 주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고와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그리스에서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 수호위원회가 회원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당연직 전문위원으로 추대했습니다. 홍재철, 유광수, 장재영 등 8명에 대해 이단성 혹은 이단 연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바른신앙 수호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회원교단의 2대 위원장을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당연직 전문위원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1세기 선교 배려와 김기동, 다락방전도 류광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큰믿음교회 변승우, 신천지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합동복음총회 장재형, 경서교회 홍재철 목사 등 8명에 대해서는 한국정통교단에서 이단 및 교류 금지를 발표한 것을 참고해 이단 사이비 단체 여부를 결정하고 이단 사이비 연루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회연합단체인 한교연이 직접 이단 사이비 관련 규정에 나서기보다 회원교단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교회와 단체의 신앙수련회가 한창인 가운데 명성교회 초교파 학예산상성회가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집회에는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 등이 주요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차 성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월 2일까지로 안양제일교회 홍성욱 목사,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산상성회를 통해 귀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24일 검찰에 소환돼 5시간 동안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감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일부 조사에 그쳤으며 조만간 감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 단계를 여행 자제 2단계에서 여행 유의 1단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와 계획적 피난 구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노숙인 자활 사업을 준비해온 성균관대 학생 동아리 사이프 두손이 노숙인 쉼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이 옷걸이를 직접 제작해 이를 활용한 광고로 수익을 만드는 사업이며 노숙인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서울 장안제일교회 신동채 목사가 경기도 오산에서 여수까지 350km를 24시간 동안 자전거로 종주했습니다. 신 목사는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여수엑스포를 널리 알리고자 도전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숨막히는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동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로 아침에도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로 가장 높겠고 대부분 지역이 34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앞으로 3주 정도 이어질 전망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